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큰 호재일까 악재일까 이런 보도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들어감으로써 호재일지 악재일지 팩트 체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 보시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확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들어가면서 호재일지 악재일지 오늘 팩트 체크해드리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 보시면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당선인 바로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 확정이 됐고요. 용산 대통령실에 개막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호재의 영향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호재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안에서도 일부 지역 안에서는 악재의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타이틀로 봤을 때에는 호재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보도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죠. 바로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바로 국방부 청사에 설치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화문이죠. 광화문 대통령을 내걸고 청와대가 아닌 광화문 정부 청사의 집무실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경호 문제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교통 혼란 등 문제 등이 수용해서 용산에 집무실을 두고 시민들과 호흡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공약대로 시민분들에게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오고 갈 수가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현재의 국방부죠. 바로 현재의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과천으로 이전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당선인이죠. 5월 9일날 취임 이후에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이죠. 5월 9일날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고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을 시작하는 곳이 바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윤 당선인이죠. 윤 당선인 용산 국방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두고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새 대통령 집무실을 구성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바로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지는 것이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호재일까 악재일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재의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국방부 청사가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정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미 미리 다 찾아보고 어디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디 위치에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청와대가 지금 위쪽에 있었습니다. 바로 종로구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광화문 정부 청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총리 공간 관저가 있죠. 여기에서 잠을 자고 광화문 정부청사 부지에서 업무를 보고 청와대가 바로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로수로 봤을 때는 약 1.2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옮기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용산구죠. 용산구 바운더리를 한번 보시면은 좀 크게 봤을 때는 용산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바로 민족공원이죠. 민족공원.
민족공원 안에 바로 국방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용산 국방부 청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5월 9일부터 여기 국방부 청사에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km죠. 3.2km 떨어진 곳에 바로 한남동이죠. 한남동에 육군참모총장 공간이나 외교부, 국방부 장관이 거주하고 있었던 공간을 관저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키로수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왜 이 키로수를 따지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호 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미 국방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로 사용이 되면은 고도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 제한 그러면은 몇 미터일까요? 바로 이 국방부 청사 바운더리에서 약 500m다. 500m는 고도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 일대에 이미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지의 경우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게 건물을 지어서 사업성이 이미 나와 있는 사업지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고도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는 정말 반대의 입장은 표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찬성의 입장을 내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민족공원을 빠르게 개장시키고 싶은 분들의 경우는 정말 호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로구에 바로 청와대와 광화문 정부청사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일대가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주변 일대가 정리됨으로써 이쪽 땅값이 정말 크게 상승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평당 1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값 상승이 가파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그만큼 빠르게 개장할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노후가 되어 있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 주변에 깔려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선을 할 수밖에 없겠고 용산 민족공원도 개발의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도 제한이라는 점이 들어가면서 정말 악재의 영향을 받는 분들의 경우는 극히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군인으로 따지면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는 정말 타격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격 1순위이기 때문에 청사 주변에 공중에서 미리 폭격을 함으로써 이런 미사일 같은 게 청사 부지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주변에 땅값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바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국방부 청사로. 그럼 주변 일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깔끔해질 수밖에 없겠죠. 깔끔해지면은 그만큼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가 들어가는 역이라고 하죠. 가장 가까운 역이 바로 삼각지역입니다. 역사 주변에는 삼각맨션이라고 정말 오래된 아파트가 있죠. 이런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분들의 경우는 정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삼각지 일대, 한강로 일대는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일대죠. 여기 일대는
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 아니면은 거래 자체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만들어짐으로써 일대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가 됨으로써 정말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된다라는 호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의 영향을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봤을 때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되면 용산의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산의 다양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민족공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되죠. 뉴욕 센트럴 파크, 정말 세계적으로 명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용산 민족공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세계적인 자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용산 민족공원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500m 떨어진 곳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도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고도 제한을 피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주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용산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들도 한강변, 동부 이천동으로 많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500m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 크게 증식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집무실 이전 주변 땅값 크게 오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삼각지 맨션, 삼각지 맨션이라든가 500m 안에 들어간 지역들의 경우는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향후에 주변이 정리가 됨으로써 땅값, 집값이 크게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로, 청와대가 있는 부근 일대 정말 낙후도가 심각했고 땅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들어가고 집무실이 들어가고 관저가 들어감으로써 정말 땅값이 크게 상승이 됐다라는 게 이미 증빙이 됐습니다. 용산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꼭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 바로 국방부 청사로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호재일지 악재일지 팩트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재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망설이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